예. 자, 오전에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 있었고요.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민생 법안 예산안 처리 협조를 부탁하면서 최근 전국 경색의 원인이 됐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일단 기존 입장에서 다소 진일보한 태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경색된 전국을 풀 수 있을지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시정연설 등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 개편 첫날인데 이렇게 점심 직후에 오셔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시정연설 참석하셨었죠? 두 분 다. 네, 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30분 동안 이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보도에 보면 이제 여야의 반응이 뭐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선 황영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총평을 좀 말씀해 주시죠. 총평은 뭐 썩 기분 좋은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전직 대통령들 또 몇 번의 대통령들의 교체 이후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시정연설하는데 국회의 모습은 예전하고 별로 달라져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그냥 앉아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스크 쓰고 또 피켓을 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국회 참 한탄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안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국회를 직접 찾아서 진솔한 국회와의 대화를 시도한 자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호중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참 실망스러운 연설이었죠. 네. 저희는 어떻게 이 연설 전에 당이 결정을 했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예의를 다한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이 착석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예 퇴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과거에 한나라당이었을 때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 그런 일 하지 말자. 우리 전부 다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 전부 일어서서 예의를 다한다. 물론 이제 새누리당 의석에서는 박수까지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 연설을 다 들어보고 네. 연설의 내용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국의 해법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항의의 표시는 있어야겠다. 네. 그러면 이제 퇴장할 때는 만약에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우리가 이제 이미 예의는 다 갖췄으니 착석해서 그러니까 기립은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정도로 불만 표시를 하겠다. 그런 이제 의논이 있었어요. 예. 저희도 참 기대를 갖고 전국이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국무총리를 시켜서 대독을 시켜도 될 일을 굳이 오셨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어떤 여권의 최고 지도자이자 정부의 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런 새로운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실망.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죠. 일종의 이제 지금 전국 해법에 대해서 이제 만족할 만한 어떤 답변이 없었다. 네. 이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야당이 요구해왔던 국정원 대선 개혁 의혹과 관련한 이제 특검이라든지 네. 국정원 특위. 개혁과 관련된 네. 특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 제일 어떤 실망스러운 그렇습니다. 부분인가요? 저희가 줄곧 요구해왔던 것은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과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개혁에 관한 특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민생 중심의 전국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뚜렷한 어떤 의사 표현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면은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좀 진일보된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 정당과 국회가 참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네. 남에게 미루는 거죠.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미루고요. 예.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루지 못할 것들이 없다. 네. 그러니까 성역 없이 다룰 수 있다라고 국회의 존중의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서로 정치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회가 어떤 접점을 찾아서 대통령에게 뭘 제시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방만 있고요. 뭐 규탄대회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가서는 정말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이제 더 이상 뭐 기댈 것 없이 계속 실망만 할 수밖에 사실 없고요. 그동안 그런 이 측면에서 문제가- 제가 말씀 마치고 좀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대통령께서는 상당 부분 국회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연설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고 또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당에 심실어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야당 입장에 반기를 두는 얘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진정성 있게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좋다. 그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것을 우리가 여야가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들이 머리를 합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은 이제 이런 논의를 출발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지혜로를 찾아야 될 때라고 특검이나 생각합니다. 특위와 관련해서 예. 여야가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런 당연하죠. 전 논의를 입장인가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있고 민생 네. 법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공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예. 것들 이제는 통 크게 여야가 만나서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좀 더 가질 건 갖고 또 줄 것은 주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정성 있게 이제는 우리가 화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응답해야죠. 네. 네, 황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바라온 태도가 바로 새누리당의 그런 태도입니다. 이 국회에서 논의하자, 예. 논의해서 어떤 이 결론을 내려보자. 예. 이게 벌써 몇 달째입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됐던 것은 이 검찰의 수사부터니까 뭐 그 이전에도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5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 전국의 주요 이슈로 제기하기 시작한 거는 7월 말 이후입니다. 지금 벌써 석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예. 왜냐하면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도 결국 청와대 결재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막후에서 합의된 것조차 지켜내질 못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이때 와서 그동안 여야가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책임 있는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미흡하기만 하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좀 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여야가 그토록 정말 국회를 정상화시켜 보려고 해왔던 노력들은 다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 그동안에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는 오늘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참 고민이 묻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법부의 결정을 일단 기다려보고 그것에 예. 따라서 냉정하게 이제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게 공방이 있을 때 국민의 의사, 국회의 의사 이것이 일치를 해야죠. 근데 국회에서마저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공방만 있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당 입장, 야당 입장 이런 것들 또 법정에서 공방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수순 그런 거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대통령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국회가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도 이제까지하고는 조금 새누리당도 달라지는 입장인가요? 저희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안 대통령께서 된다는 입장 아니었나요, 무조건? 대통령께서 예. 지금 뭐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새누리당이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누리당이 그렇게 연약한 당이 아니죠. 무슨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여야는 여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하는 이상은 예. 일단 여당에게도 상당 부분 논의에 충분히 어떤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고 야당 입장도 존중하겠다는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국회가 일할 걸 찾아야죠. 일해야죠. 저희도 정말 그 새누리당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원래 이 여당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오는 날 또는 그 전날 정도는 정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 중에 꽤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분이 일테면 이제 정쟁적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이 무슨 이 우리 당의 주요 그 인사에 대해서 이 사죄를 하라는 둥 또 무슨 오늘 아침에는 이 회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무슨 삼전도의 예를 취해야 된다는 둥 이런 그 정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과 청와대 또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손발이 맞아 돌아가는 이 모양새냐? 저는 그것부터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야를 떠나서 정부가 내년 한 해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한다, 어떻게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아주 대단히 의미 깊은 그런 자리를 앞에 두고 정쟁을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당은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지도부 회의도 대통령 연설을 듣고 나서 입장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오후로 미뤄놨습니다. 근데 여당이 오히려 더 정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풀린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거죠.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관 문제에 대해서 네. 새누리당은 이제 고의성이 드러난 만큼 참여정부 인사들이 사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예. 져야 된다. 이런 그 유효한 저도 겁니까, 입장은? 저도 일단 당 지도부나 또 원내 지도부나 이제 여야의 이 꼬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면은 가능하면 야당을 달래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해주고 네. 그렇게 해주길 좀 바라죠. 또 여당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야당에도 제가 보니까 오늘 대통령 연설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여야 강경파 온경파 간의 논의가 좀 엇갈렸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좀 아쉬웠던 것은 오늘 야당에서 좀 첫 번째 들어올 때 저는 어떡하나 봤더니 민주당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이 여러 번 연설 중에서 꼭 야당에게 마음에 드는 연설 아니지만 이렇게 국회를 존중하겠다, 또 논의를 통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들을 할 때쯤이면 전 야당에서 좀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쳐주시고 예. 나중에 또 끝날 때 되니까 일어나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대통령을 좀 감동시키려면 야당이 첫 번째 시작할 때 박수 좀 쳐주고 끝날 때 나갈 때 좀 박수 좀 쳐주고 그러면 대통령도 야당이 정말 좀 대통령한테 뭔가를 좀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해야만이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하려면 이 아침서부터 그렇게 네. 이 펀치를 날리고 이런 걸 하지 네.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네. 제가 드리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돌아가서 이제 좀 윤호중 의원님 말씀대로 예. 좀 이제는 이 경색된 정국을 풀어야 되니까 좀 펀치는 좀 그만 날리고 가능하면 가서 좀 끌어안아주는 역할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는 게 지금 여야가 서로 정쟁 이 앞싸움을 앞두고 있는 쟁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앞서서 저희가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또 그 회의록 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좀 방안을 풀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일단 국민들이 예. 지금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야 정당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면 전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서부터 답이 있어요. 지역에 내려가면
이제 정말 그 오래된 지지부진 아주 이 오래된 고리타분한 얘기들로다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는 통 크게 여야가 합의하는 수순을 가야 된다. 결국 예. 탈출구를 이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뭐 올해가 가기 전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묵은 현안들을 좀 이렇게 다 털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그래서 새해에는 진짜 뭐 이 많은 뭐 맨날 여야가 민생하지만 민생 위해서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 새해는부터는 정말 민생을 일하는 국회로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새누리당도 살고 민주당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계속하면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새 정당에 대한 기대심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 황영철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그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년부터 할 일이 아니고 네. 사실은 당장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정기국회에 또 정기국회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뭐 연말까지라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의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작년 대선에서 벌어졌던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국정감사까지 하면서 얼마만큼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것을 더 이상 국회에서 여야 간에 서로 정쟁의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 수사를 하면 그냥 그것으로 다 이게 어떤 이 문제의 책임이 어디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일이니 그런 것은 이제 특검으로 맡기자 이런 거고요. 재발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질서가 흔들린 건데 이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이냐. 이걸 전체 뭐 여야당이 다 달라붙어서 싸우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위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국정원의 개혁안이라는 것도 받아보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 그리고 이제 국회 여야의 큰 흐름은 민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많은 부분이 내년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창조 경제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창조 경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금도 더 좀 걷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과 서민들 이 세금 부담을 좀 늘리게 되는 이런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부자들에게 증세해줬던 거, 또 법인세 인하시켰던 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 시정하면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도 부담이 늘어나니까 중산층 서민들도 조금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윗부분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이 허리 아래쪽만 더 희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안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지금부터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국회가 정말 머리 맞대고 해야 될 일이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제가 예.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정치적으로 여야가 공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현안들이 이제 생겨나고요. 그렇더라도 국회가 가야 되는 길은 또 여야 정당하고는 또 다른 길이 있고 그 약속은 오히려 더 준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의사일정만큼 정기국회를 시작할 때 우리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며칠서부터 며칠까지는 뭘 하고 상임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런 일정들을 여야가 다 합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는 상임위들도 그걸로에 맞춰서 일정들을 이제 각 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정들만큼은 공방은 공방대로 하더라도 그 일정은 그 일정대로 지켜주면 그래도 국민들이 뭐 정당은 정당끼리 싸우더라도 그래도 국회의원들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만 보더라도요. 저는 상임위를 짤 때 늘 필요한 현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법안 소위 일정을 다른 상임위보다 일찍 잡았습니다. 예. 지난번에 취득세 감면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요구할 때 그래서 여야가 함께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828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존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네.
결국은 상임위대로 이렇게 역할을 맡겨주면 또 그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일정들. 예산을 말씀하시지만 예산과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 결산했어요. 예. 근데 결산 심의를 예결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가 부분들만큼은 예결위원인데 예. 그러니까 예결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가 의결이 안 된 상임위가 4개 상임위가 그 왜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임위 지금 이제 일정을, 각 당에 대해서 서로 좀 예. 그 유감 표명을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좀 한 말씀 드리죠. 이게 뭐냐면 예.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야 간의 이견 때문에 국회가 네. 굴러가지 않고 좀 어려움을 당할 때쯤이면 여당에서 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 이거 좀 어떻게 내던져 버리면 안 되냐. 예. 이거 과거에 어떤 정말 몸싸움하고 무한 투쟁을 하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지 뭐 새누리당의 당론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제가 선진화법의 우리 당내의 그 헌소 제기와 또 예.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냈어요. 반대 성명을 주도한 의원입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도 시간이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네, 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이 국회가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좀 목소리 나와야죠. 새누리당에서 저기 몸부림치는 의원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국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야당에서도 한 목소리 내주는 지도부가 또 강경한 목소리와 달리 그런 의회 존중의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그런 목소리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예. 제가 2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대로 여기서 묻고 가자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담당할 특위나 특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빨리 민생으로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새누리당 황영철, 민주당 윤호중 두 의원 모시고 오늘 있었던 시정연설과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